의사 일정은 나누어 드리는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 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그제시 기금운영계획 제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거제시 기금운영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5개 광고발전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업을 통해서 그 5개 광고사업 수익금 5,5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그 작년 결산 기준에서 3억 3,900만 원, 그 다음에 금년 기금 운용 계획에 수입 1억 3,300, 지출 2억 5,500 해서 금년 말에는 2억 1,700만 원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 자금 운용 현황으로 수입 계획으로 기정 4억 1,700에서 5,500 정리된 4억 7,200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 계획으로는 역시 마찬가지로 경정약 4억 7,200만 원입니다. 그 5,5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현수막 지정계 시대 확충 사업에 3,500만 원, 그 다음에 현수막 재활용 지원 사업에 2,000만 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3번 기금 조성 및 운용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 19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의 수입 계획입니다. 새 수입으로 5개 광고 사업 수익금 활용 지원 사업 5,500만 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5,500만 원에 대해서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 2,000만 원, 그 다음에 현수막 지정계 시대 설치 3,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객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뭐 간단하니까 질의하실 뭐 내용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그제시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반 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기금에 대해 회계과정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 납세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추가 질의와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박경도입니다. 먼저 제246회 거제시 의회 제1차 정례를 맞아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21일간에 걸쳐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드린 2023 회계연도 결산서에 이어 보고드리고 세입 세출 금액에 대해서는 억원 단위로 내용은 항목별로 총괄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결산서 9페이지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 보고서는 결산교에서 담고 있던 그제시의 일반 현황, 세입 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을 요약 기술한 것으로서 도표와 그래프를 사용하여 주민이 알기 쉽도록 작성하였습니다. 그제시 일반 현황 결산의 이해는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그제시 세입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 회계 1개와 공기업 특별회계 2개, 기타 특별회계 6개입니다. 16페이지 세입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우리시 총 세입은 1조 5,574억 원, 총 세출은 1조 2,366억 원이며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3,208억 원이 되겠으며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은 세원 8.2%, 세출은 4.1%입니다. 18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먼저 2023 회계연도 세입은 1조 5,5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9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결산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입니다. 아래 최근 3년간 세입 결산 추이를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은 1조 2,3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7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지출 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나타났습니다. 총 1조 5,291억 원의 예산 현액 대비 집행액은 1조 2,366억 원으로 집행률은 약 80.9%가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 결산 현황은 최근 3년간 세출 결산 추이는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기금 결산 요약입니다. 우리시 2023 회계연도 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2,083억 원에서 당연도 조성액 61억 원을 더하고 사용액 782억 원을 공제한 1,362억 원입니다. 23페이지 최근 5년간 기금 조성 사용 현황은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재무제표 비교 분석입니다. 2023 순자산은 4조 6,0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66억 원이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4.5% 개선됐으며 재정 운영 결과인 운영차익은 총수익 1조 2,230억 원에서 총비용 9,829억 원을 차감한 1,4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2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총자산은 4조 6,488억 원으로 주민 편의시설,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 증가 등 요인으로 전년 대비 1,77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26페이지 최근 3년간 자산 결산 추이는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총 부채는 443억 원으로 차입금 상환과 장기예수 보증금 감소로 전년 대비 19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7페이지 최근 3년간 부채 변동 추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총 비용은 9,829억 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비 증가로 인한 주요 원인이며 전년 대비 66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총 수익은 1조 1,230억 원으로 정부 간 이전 수익인 지방교부세 수익, 교동교부금 등의 감소로 전년 대비 1,16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아래 최근 3년간 유형별 수익 변동 추이는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 2023 회계연도 일반 회계와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일반 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예산 현액 1조 5,291억 원이며 수납액은 1조 5,574억 원, 지출액은 1조 2,366억 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개한 결산상 잉여금은 3,208억 원으로 잉여금은 회계별로 2024 회계연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983억 원, 사고이월 466억 원, 계속비이월 1,100억 원,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25억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33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일반 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1,578억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1조 3,325억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조 3,626억 원이며 지출액은 1조 1,122억 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2,504억 원으로 잉여금은 회계별로 2024 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915억 원, 사고이월 460억 원, 계속비이월 488억 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125억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16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공기업 특별계획을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계산 사항은 예산 현액은 1,966억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948억 원이며 지출액은 1,244억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704억 원으로 잉여금은 회계별로 2024 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서는 명시이월 68억 원, 사고이월 7억 원, 계속비이월 612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00만 원 이하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 현액 129억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23억 원이며 실제 지출액은 117억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6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00만 원 이하이며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은 발생 내역은 4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 회계 세입 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일반 회계 세입 징수 결정액 1조 4,044억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조 3,626억 원으로 미수납액은 346억 원이며 정리 보류액은 72억 원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는 일반 회계의 세입 결산의 목별 조서이며 67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는 세입 결산의 부서별 목별 조서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5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 부분별 총괄 내용이며 158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의 목별조서이며 166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는 부서 성과 및 사업별 조서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3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는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365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는 세입 결산의 감별 조서이며 371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는 세입 결산의 목별 조서이며 379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는 세출 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체 28건의 사업에 8억 6천만 원이 전용됐고 28건 전부 일반 회계입니다.
2023 1월 7일 조직 개편에 의한 단 신설 및 업무 이관으로 일반에게 529건에 1,439억 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 세부 내용은 403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 예산의 이체 내용은 406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일반 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70억 원으로 효총 재복구 사업 외에 185건에 68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49억 원을 지출하고 17억 원을 이어가있으며 2억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은 450페이지에서부터 46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2023 회계연도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기금 결산 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현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 11개의 기금이 설치 관리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 2,083억 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 61억 원, 당해 연도 사용액 782억 원을 차감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362억 원입니다. 각 기금의 조성 및 운용 그리고 세입 세출 등 세부 내용은 472페이지부터 526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7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3급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529페이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설명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순자산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제시의 총자산은 4조 6,488억 원이고 총부채는 443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4조 6,045억 원입니다. 540페이지 요약 재정상태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재정운용결과입니다. 542페이지 기능별 요약 재정운용표를 보시면 2023 회계연도 우리시 사업수 원가는 3,823억 원이며 관리운영비 1,273억 원과 비배분 비용 560억 원을 더하고 비배분 수익 239억 원을 차감한 재정운용순원가는 5,417억 원입니다. 543페이지 성질별 요약 재정운용표를 살펴보시면 비용은 인건비 1,498억 원, 운영비 2,980억 원, 정부간 이전 비용 226억 원, 민간 등 이전 비용 4,182억 원, 기타 비용 943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자체 수익, 조달 수익 2,348억 원이고 정부간 이전 수익이 8,741억 원, 기타 수익 141억 원으로 정부간 이전 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부터 545페이지까지 발생주의 복칙부기 재무분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의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용표, 순자산 변동표의 세부적인 내용은 549페이지부터 558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 명세서는 561페이지부터 699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3페이지 재무제표 첨부서류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48억 원에서 다음 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소멸액은 2억 원이며
2023년 말 현재액은 46억 원이며 회계별 채권 총괄과 세무 내역은 704페이지부터 70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8페이지 채무관리 보고서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290억 원에서 당연도 지방채 15억 원을 발행하고 134억 원을 상환하여 2023년 말 현재액은 171억 원이며 회계별 종류별 내역은 709페이지부터 71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과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이 별책입니다. 2023년도 우리 시는 14개의 전략목표, 99개의 정책사업목표, 222개의 단위사업의 성과지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에 대한 성과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성과 분석 결과 성과지표 중 목표 달성 및 초과 달성 192개, 미달성 30개 지표로 86.5%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전략 목표별 성과보고의 상세 내용은 별책 성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수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입니다. 결산서 첨부 수료는 결산 수지상 총괄 등 총 22개 종류의 작성으로 되어 있으며 앞에서 보고드린 결산서 내용의 보조적 서류로서 1페이지부터 661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첨부 수료 중에서 지방채 지출 보고서, 지역 통합 재정 통계 보고서, 지방채 발행 보고서, 지방 공기업에 대한 출자 출연 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에 대한 출자 출연 보고서, 공유재산, 물품 정관 보고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지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매액은 145원이며 지방세 징수액은 1,609억 원으로 비과세 및 감면율은 8.3%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목별 감면 현황과 비과세 감면액에 대한 주요 정감 사유별 분석 내용은 233페이지 하단부터 260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통합 재정 통계 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통합 재정 통계 개요입니다. 본 보고서상 모든 개는 내부 거래를 제한 순계이며 회계, 기간, 부분별 학계에서 내부 거래를 제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 공공기관은 공사 1개소, 출자기관 1개소, 출연기관 2개소입니다. 지역통합재정상을 살펴보면 세입은 1조 6,666억 원이며 세출은 1조 3,375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291억 원이며 자산은 4조 6,515억 원, 부채는 510여 원으로 자산 대비 부채율은 1.1%입니다. 지역통합재정규모 세입의 지원별 분류는 613페이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의 성질 분류 및 기능별 분류는 6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5페이지 재정상 활용지표입니다. 주요 재정지표로서 재정규모 활용지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규모 대비 인건비 비율은 거제시가 6.92%, 공공기관이 32.44%로서 내부 거래를 제한 순계산 비율은 7.85%로 나타났습니다. 세출 계산액 대비 행사 관련 경비 비율은 거제시가 0.47%, 공공기관이 6.07%, 내부 거래를 제한 순계산 비율은 0.63%로 나타났습니다. 세출 계산액 대비 업무 추진비 비율은 거제시가 0.07%, 공공기관이 0.11%, 내부 거래를 제한 순계산 비율은 0.07%로 나타났습니다. 지역통합 재정 통계의 세부 내용은 616페이지부터 634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7페이지 지방채 발행 보고서입니다. 고용도시재생 니들 사업의
주택도시기금을 7년거치 일시상환으로 15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641페이지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 출원 보고서입니다. 출자 현황입니다. 2023년도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 출자금은 없으며 당연도 재정 지원 현황은 64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원기관에 대한 출자 출원 보고서입니다. 645페이지 출원 현황입니다. 2023년도 거제시 문화예술재단에 31억 원,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에 2억 4천만 원을 출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29,626필지에 1,484만 제곱미터 1조 1,088억 원이고 건물 446동에 5,625억 원, 공장물린 기타 66만 8,114건에 1조 1,356억 원 등 총 2조 8,070억 원 상당이며 용도별 종류별 재산 현황은 624페이지에서 6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5페이지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전년도 말 1241건에서 7건에 131억 원에서 당해 연도 구매 양료 등 취득 병의 건에 11억 원, 당해 연도 매각, 폐기 등 처분 122건에 6억 2천만 원을 차감한 2023년도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1229건에 137억 원으로 세부 내용은 656페이지부터 700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책입니다. 성인지 계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계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된 유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로서 2023 회계연도에 총 67개 사업에 725억 원을 편성하고 677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에 39개 사업 556억 원,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사업은 28개 사업에 122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별 집행 내용은 별책 성인지 계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해야 될 부분은 전 부서에 통보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 조치하고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결산 검사도 한번 해봤고, 이번 올해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양태석 의원님께서 결산 검사 대표위원으로서 고생하셨고, 지금 보니까 우리 결산 검사 의견서에 31페이지입니다. 13가지 이 개선 의견 및 권고사항, 그 다음에 수범 사례, 건의사항이 4가지. 요거는 이제 올해 철저하게 이제 분석하고 다 하셨으니까 어떻게 각 부서별로 해서 좀 이렇게 소통을 좀 했습니까? 지금 이 자료는 다 부서별로 통보해가지고 처리 결과를 좀 다 받아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해마다 작년에 저도 해봤기 때문에 해마다 거의 비슷해요 지금.
보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면 이게 뭐 어떤 충격이나 아니면 어떤 그 이펙트가 없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내년에 또 올해 거 할 때 아마 똑같은 어떤 그 개선 의견이나 권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안 나오게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무래도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실가에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재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 건의 사항에는 이 우리 공유재산 이 방치하는 거 이거 지금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여튼 이런 것들은 우리 재산인데 우리 재산을 빨리 어떻게든 뭐 국비를 확보하든 뭐 도비를 확보하든 뭐 매칭을 하든 뭔가 이걸 갖다가 빨리 실행을 하려고 이거 공유재산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취득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취득한 게 아니고 예. 취득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지금 추진이 안 된 상황입니다. 아, 요거는 안 된 거고. 예, 예. 그럼 안 된 거는 왜 안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겠네요. 지적된 최고 키포인트가 둔덕 쪽에 지금 한 이야기인데 예. 둔덕이 운동장이 이미 신설이 됐습니다. 예. 요 지적된 거는 지금 이제 매립돼 갖고 지금 재정경제부 땅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 계획이 취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왜 다시 뭐 운동장이나 이런 걸 추진 안 하느냐 이제 그게 주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안 그래도 땅이 없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추진을 할 건가요? 그러면 추진을 한번 더 할 겁니까? 지금 기존 둔덕 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운동장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그 지역부서도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타운도 재정 안정화 거제시 공공자금 운영 요 네 가지 이제 이번에 건의를 받았네, 그지? 예, 예. 그 어쨌든 하여튼 그 내년에도 똑같은 사례가 안 나오게끔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예,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결산서 50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세입에서 세출이 빠지고 나서 그 잉여금을 가지고 이월하고 보조금 실제 반납을 하고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나 되느냐 사실 관심사 아닙니까? 근데 결국에 올해의 전체 내용을 봤을 때는 세출이 집행률이 너무 떨어진다. 그렇게 보입니다. 뭐 이유가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로 2월 예산이 좀 예산도 증가했고 2월 예산이 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2월 예산을 그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더 떨어졌습니다. 우리 21년도에 86.6%였습니다. 맞습니다. 22년도에 83.2%, 지금 80.9%, 거의 한 2.5%에서 3% 가까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예.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의 집행이 좀 잘 안 되는 거는 조금 삭감을 하고, 아니 이 매칭 사업이 많아가지고 좀 대형 사업은 추진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그 사업 집행 미비는 이렇게 발생해서 2월금이 발생하게 되면 교부세에 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교부세하고 이 부분이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결국 주민들한테 이중적으로 피해가 오지 않냐. 그래서 작년에도 신속 집행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뭐 페널티나 이런 부분도 작년에 좀 고려해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던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2월 예산이 줄어들어 고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51페이지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는 어떤 내용입니까? 51페이지에. 예, 예. 결산서 51페이지에 결산서입니다. 이거는 주로 공사하고 관련된. 이거 많이 들었습니다. 공사하고 이제 이게 사업이 이전하는 그게 공사 쪽으로 이전하는 예. 비용이 많이 늘었다 예, 이렇게 예.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 결산 대비해서 우리 정리 보류액하고 미수납액이 좀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72억 정도 정리 보류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저희들이 이제 정리 보류를 체납을 징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 보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 21년도에 대비해서 22년도에 급격하게 우리가 정리 보류액이 올랐고 그러니까 작년 또 기준으로 해서 또 상당히 또 그 전해에 비해서는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정리 보류액이 많다 이렇게 보이는데 주된 이유가 뭡니까? 정리 보류액은 그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 가지고 체납 우리가 처분해 가지고 종결됐을 때 그 우리한테 배분되는 금액이 뭐 체납처보다 적을 경우라든지 뭐 체납 처분이 중지되었다든지 그다음 행불로 인해 가지고 체납 징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하게 정리 보류를 하게끔 뭐 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 정리 보류한다 해가지고 세금을 아예 없애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체납 없애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정리 보류 해놨다가 재산이 또 발견되면 또 추징을 하고 하기 때문에 예, 정리 보호는 가감. 우리 그 33페이지에 그 정리 보류액 증가에 대한 사후 관리 철저 이렇게 해서 연이에 재산 조회 실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번 아니고 두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두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수시로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는 재산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 정리 보류액을 이렇게 가다하게 올리는 게 또 우리 지방세 징수율이 높아지는 거죠. 예, 예. 교부세 우리가 산정시에 또 계산할 때 조금 도움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게 아닌가 이렇게 예. 또 생각이 또 예. 정리 듭니다. 보류액이 예. 많을수록 예. 이제 정리 보류액은 체납에서 빼지니까 그렇죠. 징수율은 높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징수율이 높게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 이제 정리 보류액 관련해 가지고도 이걸 이제 어떻게 처분하느냐 하는 거 가지고 우리 자체 노력도 사실은 그 평가에 들어가는 항목이지 않습니까? 예, 예, 세정 평가하고 다 들어갑니다. 예. 예.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한 가지 우리 회의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 각 실과에 목표 성과 목표를 설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성과 목표는 어떻게 설정이 됩니까? 성과 보호선을 목표 설정은 우리 부서에서 설정하는 게 아니고 예. 기획실에서 그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확정을 하고 이럽니다. 그 각 부서별로 목표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별로 이렇게 보면 성과 목표 자체가 그 뭐 조금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성과 목표가 전년도 뭐 3년치의 뭐 평균이라든지 기타 뭐 어떤 객관적인 지표화가 있습니까? 예, 예. 그 지표는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도 그 50쪽에 종류를 보겠습니다. 네, 세출이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해서 늘어나다가 23년도에 전년도에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세출이 이렇게 줄어드는 전년도에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 왔나요?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세출 금액에 예, 대해서는 예. 그 집행률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겁니다. 예. 금액이 이제 예산이 늘어나니까 이제 집행률도 낮았고, 집행률이 예. 율이 낮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실제 세출액도 낮고 그게 이제 전년도에 비해 예산에 비해 이제 그 집행률이 낮다 보니까 금액이 줄어든 거지. 뭐 급여를 가지고 따지면은 좀 안 맞는 거고요. 집행률이 낮다 보니까 전체 예산 안 금액이 맞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예.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이제 세출액이 이제 줄어드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고 다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고요. 당연히 집행률도 예. 이제 24년대 전년에 비해서 이제 낮은 것이 사실이고 네, 예. 제가 묻는 건 안 맞고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요? 그게 그다음 두 번째 그럼 예.
세입의 경우 예산 현액에 비해서 실제 세입액은 어땠어요? 23년도에 있어서. 일반 회계의 경우에는 예산 현액에 비해서 실제 수납 세입액은 초과 세입이지. 초과졌습니다. 초과 세입. 특별 회계는 조금 줄어들기도 했지만 예. 그 전체적으로 예산 현액에 비해서 좀 늘어난 거죠. 예, 초과 세입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세입은 늘어났고 그러면 계획했던 사업의 세출은 수입이 좀 줄어들었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예산을 세입과 세출에 대한 어떤 수지 이런 부분에서 잘 했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표율이 좀 낮다 보니까 집행률도 낮고 세입에 대한 예상 그 초과 세입이 발생한 이유가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세와 보통교부세가 258억이 초과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 초과 세입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출이만큼 집행률이 낮아짐에 따라서 이월금은 이제 늘어났잖아요. 잉여금에 있어서 잉여금은 이월금,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그 전년도에 있어서 이월금도 많이 늘었어요. 이월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연유가 뭡니까? 결국 사업 집행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고 거기에서 후반기차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내가 이제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예, 예. 특히 어디에서 이렇게 이월급이 크게 높아졌죠? 그것까지 세부 부서별로는 제가 뭐 챙겨보지는 않았습니다. 명시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늘어나냐 부서별이 아니고 전체 중에 네. 알겠어요. 예. 하면서 그리고 특히 저는 조금 염려가 되어지는 부분이 이제 순세계 잉여금이 전년도에 크게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순세계 잉여금이 크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작년에 320억이었는데 올해 500억이 늘어난 이유가 특별교부세와 보통교부세가 25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딱 증가했습니다. 작년 대비하면. 특별교부세와 그런 그걸로 그럼 제대로 쓰지를 않았나요? 못했나요 우리가? 그게 작년 연말에 들어오다 보니까 초과 세부로 잡힌 겁니다. 예산 편성이 안 되고.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예. 예, 노조원 이제 수고했습니다. 예. 김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그 결산검사 의견서에 6페이지랑 그다음에 우리 결산서에 475페이지 기금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자할 기금에 전년도 말 조성액 800, 조성액 30, 사용액 30, 당해 연도 말 조성액 숫자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밑에 재난관리기금하고 5개 광고관리기금 관련해서 요 475페이지를 보고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숫자가 맞는지 이게 잘 모르겠는데 잘 기금하고 그 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664억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475페이지에 기타 지출에는 644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오타입니까? 아니면 뭐가 빠진 겁니까? (675페이지에) 기타 지출 오른쪽에서 두 번째 칸에 보시면 거기에 기타 지출로 해서 644억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표에는 664억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20억이 제가 발견을 못한 건지 아니면 못한지. 죄송합니다. 그건 보고서에 오타겠네. 보고서에 오타가 맞습니까? 제가 이거는 이 부분을 최종 확인해서 제가 보고드리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재난관리기금에 그 사용액이
9억 9,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출 부분에 보면 그리고 다음 연도 2월에 하고 합산을 하면은 그 금액이 맞습니까? 올해 광고도 이제 확인을 해 보십시오. 요 숫자가 제가 잘 못 봐서 그런 건지 숫자를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세 가지는 예,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 재무제표 결산 부분에 재정 운영 부분에 운영 차액의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총 비용에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야 되는 거죠. 그럼 플러스인데 왜 마이너스로 표시가 됐죠? 밑에도 마찬가지고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루가 운영 차액에 23년도 가루가 없어야 되고 22년도에도 가루가 없어야 되고 밑에 증감에는 가루가 있어야 되는 거죠. 22년도 대비해서 줄어들었으니까. 맞지 않습니까? 가루가 감소했다는 뜻 아닙니까? 가로 감소한 거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면 플러스니까 이게 가루가 없어야 되고. 수식이 비용에서 수익을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플러스니까. 비용에서 수익을 뺀다고요. 비용에서 수익을 뺀다고요. 네. 맞습니까? 재정 운영은 들어온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 거 아닙니까? 아니, 비용에서 이 수식이 비용에서 수익을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 운영인데 운영은 우리가 들어온 어떤 수익에서 비용이 나간 부분을 뺀 거 아닙니까? 그 비용에서 수익을 빼는 겁니까? 비용에서 수익을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이렇게 네. 봤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세 개만 좀 체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관련. 김영규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한번 우리 정리보조액에 딴 건 뭐 그렇다 치겠는데 담배 소비세가 9억 얼마 되는 거는 이 사람들 지금 담배 팔아가지고 담배 소비세를 그 담배 업장에서 안 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소송 중이거든요.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지금 행정 소송 중입니다. 담배 소비세 관련해 가지고. 어디 지금 10개사에서 소송하는데 주된 내용이 뭐냐면 저희가 그 전자담배 아니습니까? 네. 니코틴 용액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이거는 담배는 잎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 담배이기 때문에 이거는 줄기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거는 담배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담배 소비세를 못 내겠다. 담배 회사하고 예, 회사하고 지금 우리 그래 지자체하고 지금 다 소송이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정리 보류를 한 게 한 9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걸 예. 정리 보류로 넣습니까? 그냥 지금 계속 이제 계속 놔두면은 가산금, 중과상금이라든지 이런 게 붙기 때문에 이제 정리 보류 해놨다가 나중에 판결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부과를 할 거거든요. 예, 그럼- 예, 장기간 소요되가. 이제 담배 소매점이 아니라 예. 담배 회사하고 예, 회사 10개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건수가 많아가지고 한 483건 정도 되는데 한 100 몇 건은 자진 납부를 했고 나머지 이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진행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예, 그렇게. 잎이냐 줄기냐 그에 대해서 이제 지금 소송 다 똑같이 지금 같이 붙어 근데 있어요. 사실은 예. 이게 기획 예산이 안 오니까 이게 예산 편성하고 뭐 잘 쓰고 못 썼다 따질 수 있는 거는 기획 예산인데 회계과장한테 사실은 우리 이쪽에도 좀 지적이 됐지만은 옛날에 한번 우리가 지적했던 게 뭐냐면 일반 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쓰지 말라고. 그 정부 그 재정 그 뭡니까 이거 예산 운용에도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쓰지 말라고. 시설비는 의회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뭐 물품 사고 안 하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심의권을 제한하기도 하고. 근데 그 시설비를 4건인가 뭐 6건인가 해가지고 썼더라고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런 것도 좀 따져야 된다는 거 뭐 회계과장님한테 뭐라 할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깨놓고 여기서. 그러고 뭐 아까 초과 세액금 같은 경우에는 늦가 이제 특교세가 왔다는 거고 자금 없는 이율도 한 40억 되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국토비 준다 해놔가지고 안 주니까
뭐 받는다 가정하고 자금 없이 입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도 내가 보기에 이 정부에서 이거 내놔주려면 빨리 내놔줘야 어떻게든 사용을 할 텐데 자기들도 뭐 이렇게 재정을 하면서 지방을 빨리 보내야 되니까 12월이나 뭐 11월 날 보내면 돈 쓰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자기들은 이걸 이제 어떻게 교부를 해놔놓고 깨끗하고 지방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입을 넘가쁘고 뭐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순세계 인력이 늘어나는 상황이 생기고 제가 보기에는 저 예산 부서나 세입 부서나 좀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런 부분은 또 유독 넣으니까 이렇게 많았던 적 저는 초과 세입금이 뭐 우리가 보통 한 99% 98%만 돼도 뭐 제대로 징수를 했구나 이러는데 102%가 있길래 이럴 수도 있나 싶었는데 그럴 수도 있네요. 예. 결산하고 나서 우리 지방세라든지 세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이제 초과 세입으로 잡힙니다. 예. 참 이해를 할 수 없는 정부입니다 이게. 하여간에 내가 보니까 이건 뭐 예산부서한테 따져야 될 소리니까 설명은 잘 들었고요.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 회계연도 결산서 세부 사항에 대하여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뭐야? 예. 그리고 회계과장님, 납세과장, 그러니까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질의입니다. 네, 김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가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지역경제과는, 예, 우리 17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175페이지에 정책 목표 조금 달성 안 된 게 우리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 신규 발굴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예, 예. 목표를 좀 많이 잡아온 거 아닙니까? 초창기에는 사회적 기업이 이제 많이 이제 발굴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사실은 발굴이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마 이렇게 조금 낮게 나온 것 같은데 목표치는 어떻게 설정이 됩니까? 통상 저희 그 전년도 좀 대비를 해서 그 좀 비슷한 수준에서 일단 목표치를 좀 잡기는 잡습니다. 보통 이제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어떻게 됐느냐를 보고 이렇게 예, 보통 예. 이렇게 합니까? 네. 아까 앞에서는 이제 제가 혹시 그런 목표를 설정하는 게 있느냐, 혹시 뭐 전년도 3개년 평균을 해서 목표를 잡는지, 뭐 어떤 경우에는 전년도의 목표가 그 실적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전년도에 또 실적이 적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쭤봤는데 보통은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잡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예. 우리 지역경제과의 명시 2월과 4월 사고 2월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 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1억 3,800이나 되는데 큰 게 어떤 겁니까? 제일 큰 게 몇 페이지? 여기 175페이지에 집행 잔액이 1억 3,800 정도 됩니다. 이 다 불용입니까? 우리 지역 경제과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예. 제가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주로 뭐 그러면 집행 잔액 예. 거제 사랑 상품권이 한 3,100만 원 정도 되고요. 소상공인 지원이 7,300만 원 정도 지출 잔액이 남았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 예. 지출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소상공인 2차 그 차의 그 집행 잔액 그 발생한 건으로서 저희 당초에 그 전년 비교했을 때의 예산을 추정치를 예산을 편성은 했는데 뭐 폐업이라든지 조기 상환자가 좀 뭐 여러 좀 많이 좀 발생을 해가지고 조기 상환. 예. 그에 따른 그 지원 업체 수가 좀 감소하는 바람에 좀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에너지 시설 보급 보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이게 이제 사고 이율로 전년도에 한 13억 정도가 사고 이율로 들어왔죠. 예. 예. 그런데 이제 또 이율이 많이 됩니다. 명시 이율, 사고 이율이 금액이 6억, 5억 정도 되고 또 보조금 반납도 한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 이율 부분은 저희 그 LPG 보급만 관련해서 사동 그 신계마을하고 후포마을 쪽이었는데 그 신청을 받고 조금 그 진행이 안 돼 가지고 조금 사고 이율로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한 6억 한 7천 정도. 이게 이율금이 이렇게 많으면 이제 이율하고 나서 그러니까 올해 이제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신계마을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당초에 저희들 그 사업 신청을 받을 때에 주민들 동의서를 진구를 합니다. 80% 이상 진구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설계까지 다 나온 상태에서 입지 부분 때문에 결국은 또 최근에 착공 시점에 또 지역 분들의 조금 그 반대가 심해가지고 결국은 포기를 하고
연초에 야부 마을로 지금 신청을 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야부 마을도 80% 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거기는 이제 설명회를 한 2번 개최를 했고 좀 탄력적으로 아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지금 얘기 그럼 중입니다. 이제 신교 마을은 완전히 이제 마을에서 이제 안 하기로 예, 결정이 결정났습니다. 났습니까? 예, 예. 그럼 야부 마을로 지금 다시 간다 이렇게 보면 예,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비 이것도 이제 사고 이율로 한 4억 4천 정도 됐는데 올해 예산에 사고 이율이 더 많아졌습니다. 5억으로.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단독주택 도시가스 배관 사업입니다. 공급 배관. (177페이지입니다) 예. 이게 지금 LPG 가격 상승으로 신청자가 지금 많아졌죠. 신재생 주택 지원 사업.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비. 예. 예. 그분 우리 에너지 담당 팀장이 좀. 예. 에너지 담당 팀장. 에너지 담당 팀장의 소속과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NA팀장 박인재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사업은 지금 현재 옥포 일대를 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현동하고 작년에 사업을 계속 하던 중에 이제 사업이 마무리가 안 돼서 사고 이율된 사업입니다. 예. 근데 이율이 너무 많습니다. 작년 이율된 것보다 현재 더 많은 돈이 사고 이율로 넘어왔습니다. 작년에 4억 4천 정도인데 올해 지금 5억으로 지금 사고 이율이 넘어갔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사업량을 늘리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확보와 동시에 신청을 받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지연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먼저 사업비를 확보했던 부분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집행 관련해 가지고 이제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업체가 한 군데만 있어서 집행이 좀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경남 에너지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수요 조사를 하고 공사하는 것도 굴착 심의나 이런 기간을 갖다 보면은 좀 사업 시기 기간이 많은데 그에 반해 가지고 우리 예산 확보 시기는 좀 빠르다 보니 아마 이런 일이 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조율을 해서 예산 확보가 좀 적절하게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2월 4일에 보면 LPG 가격 상승에 따라서 도시가스 신청 민원이 증가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전에 이제 계획했던 인원들보다 상당히 늘었죠. 예. 그렇게 하면서 아마 예산이 더 추가가 됐을 거고 우리 이제 집행이 아직까지 이제 계획 단계다 보니까 늦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주배관이 지금 옥포로 가고 올해는 또 아주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옥포로 갔지만은 아직 옥포 일동은 보급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쪽에 신청자들이 많고 또 많이 해줘야 되고 하니까 예산 확보는 많이를 하고 있고 어쨌든 욕심은 앞선데 사업 진척은 생각보다는 빠르진 않은 것 같고 그런 와중에 사고 이율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년도에도 문제였지만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가 이제 발생되는 부분인데 이제 행정적으로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남 에너지하고
사실은 뭐 옥포 지역도 그렇고 고현 일부 지역도 지금 보급이 안 돼서 민원이 뭐 좀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경남 에너지 어떤 시공자 어떤 경남 에너지가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고 이열된 어떤 누계 금액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금 공사가 이루어지게끔 조금 경남 에너지 측한테 조금督促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집행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을 하셔서 집행률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주동 지역구 조대영 의원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175페이지. 지금 보조금 반납금 해가지고 1억 7천 뭐 100만 원 정도 돼 있죠. 보조금 반납금. 지역 경제과. 예, 예, 예. 예. 이게 이 보조금이라는 게 이 국비 도비 받는 거 아닙니까? 시비도 있고. 예, 이제 국도비. 그죠? 예. 근데 지금 이게 1억 7천 정도가 지금 반납이 됐는데 이 반납된 내용들 뭐 몇 가지 쭉 뒤에 있는데 보니까 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왜 반납이 됐는지. 전체적으로 당초에 저희 그 사업 대상의 이제 추정치를 예상을 두고 했는데 결국은 사업 포기자라든지 이런 게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전체적인 어떤 사업 규모가 축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국도비도 좀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거는 이 국도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어쨌든 계산을 잘못했다 아닙니까? 어쨌든 계산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당초 김영기 의원님 질의했을 때처럼 사실상 어떤 이제 기초 자료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전년도의 어떤 수요를 좀 감안을 해서 해당 연도에 예산을 편성을 좀 하기 때문에 막상 어떤 실행 단계에 연도 왔을 때는 어떤 그런 변수가 좀 생기다 보니 조금 예. 177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 사업도 반납이 한 4천만 원, 3,9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거 뭔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소득층 LPG 교체 사업과 또 서민층 전기 시설 개선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조금 이거 어쨌든 지금 이제 저는 뭐 다른 거는 됐고 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우리 서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납이 안 되고 이 실행을 좀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업무 과정에 조금 대상자를 잘 파악을 해서 보조금 내려오는 부분은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일을 좀 챙기도록 지역 하겠습니다. 경제과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가 이 보조금 국비하고 도비를 갖다가 받아놓고 이걸 반납한다는 것은 참 우스운 일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각 부서별로도 다 이렇게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하셨고 올해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우리 전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에서 도서지역 생활 필수품 해상 운영비 지원으로 80만 원이 전용됐습니다. 예, 예. 하나는 민간 경상이고 하나는 민간 자본인데 이렇게 전용하는 게 거기 우리 이제 이수도의 LPG 수송 임차료를 최근에 조금 임차 비용이 좀 부족해 가지고 한 사업 내에서 조금 전용을 좀 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이제 뭐 동절기다 보니까 해상 운송이 많아져서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빼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예, 뭐 전용 부분은 크게 저희들 어떤 예산 어떤 그 운영 매뉴얼상에 뭐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예,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이고 전혀 관계가 없는 민간 자본 보조인데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의아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문제는 없다 이 예,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게 금방 김영규 의원님 말씀하셨던 게 이게 통계목이 402-0이고 하나는 307-0인데 이게 같은 목간에서야 이렇게 이 전용이 가능한데 이것도 가능합니까? 같은 목입니까 이게? 앞에 번호가 다르잖아요. 402- 예, 목은 402-0이고 307-0인데 402하고 307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일단 그 나중에 하고 저도 한 몇 가지만 우리 사회적 경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예산은 그렇게 결산적으로 보면 뭐 작게 쓴 건 아닌데 6억 7,800에 5억 9,300이면 한 8천만 원 정도 사비가 한데 일단 달성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신규 발굴은 뭐 물론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좀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하고 뭐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이 아까 뭐 말씀하셨죠. 보조금이 4,800만 원, 2,400만 원 이렇게 보조금이 반납이 됐습니다. 이건 좀 업무 추진이 좀 안 된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그 업무를 더 어떤 그 적극성을 가지고 특히나 요즘 사회적 경제가 더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정부의 관심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그나마 있는 예산이 내려오면 그 집행의 속도를 올리고 담당 그 공무원들이 더 노력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그 업무를 대응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예. 올해는 좀 최대한 그 집행 자료 부분에 좀 최소화하도록 그러니까 예, 좀 이런 더 부분을 신경- 좀 더 써야 되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예비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도 내 아시는 분이 예비 사회적 기업 한번 만들려고 하는데 뭐 결국 못 만들었어요. 이분이 예. 뭐 너무 힘들고 뭐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업무 보고할 때도 몇 번 또 말씀드린 게 있고 그 부분은 좀 예산은 잘 쓰는데 일이 좀 안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아까 그 이거는 6억 7,500만 원 이거 넘어간 거는 교부가 지연된 거죠. 이게 국비 사업 아닙니까? 도비 사업인지. 예, 도비 농어촌 LPG 소형 지장 탱크 보급 사업이 예. 지금 도비 사업. 전액 명시일 됐잖아요. 예. 이거는 전액 명시일 사유가 교부 지연입니까?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던 뭐 신긴가 후포 마을에서 할 거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사업을 포기를 해서 그런 겁니까? 일단 조금 교부 지원도 좀 있었고 지금 사실상 뭐 사업을 당초에 이제 일부 어떤 설계 비용은 이제 지출은 됐지만은 진행 과정에 조금 사업 포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6억이 전액이 명시로 됐잖아요. 예. 그럼 지금이 현재 한 6월 달이 지났는데 지금 업무 추진 상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은 지금 야부 마을로 신청을 받아서 예. 그에 따르면 조금 이제 설계가 지금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면 뭐 착공은 올해 아마 되지 그럼 싶습니다. 올해 안에 이거 마무리 가능합니까? 일단 뭐 대개 이게 보니까 예산은 좀 들지만은 난이도가 있는 공사는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소형 지장 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역 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뭐 12억 정도가 아까 그 빼뿐 명시비와 전액 명시 빼빼면 한 사고율에 한 6억 1,600 정도 되는데 어쨌든 예산 금액에 비해서 많거든요. 예, 예. 수상가나 해양항만가하고 지역경제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중구장대한 산업이 많아서 그렇고 지역경제과는 그러지는 않은데 이렇게 좀 2월이라든지 보조금 반납이 생기는 부분은 지적은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 좀 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조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예, 예. 옥수시장 그 저 야간 특화 사업 뭐 야시장 하는 건 어떻게 됐습니까? 옥수시장님. 예. 이 지역 경제과 아닙니까? 지역 경제과는 맞습니다. 옥수시장 잘 모릅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시장 옥포 시장하고 옥수. 옥포 옥수 야시장 네. 사업이요. 그 시장님이 이거는 뭐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야기했는 부분인데 지금 2년이 다 돼가는데 이거 누구 담당 계장님, 예, 예. 담당 팀장님 이야기 좀 해주시죠. 지역 예. 어찌되지 시장경제팀장입니까? 지역 경제 지역경제팀장 이정만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작년에 야시장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가지고 작년에 연말에 행사를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지역 주민들이 거기 사고 우려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게 좀 진행이 안 됐고요. 올해부터 또는 우리 관광형 시장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그 부분을 포함시켜 가지고 공모 사업에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모가 안 됐습니까? 예. 언제쯤 공모가 나오죠 그런 게? 올해 8월, 9월쯤 되면 아마 공모 사업이 올해 내려옵니다. 공모가 되면 이제 또 천상 내년이네, 그죠? 예. 그러니까 벌써 2년, 이제 3년 넘어간다, 아닙니까? 근데 그 야시장 말을 안 해야지, 그러면. 그렇잖아요. 말해놓고 3년 됐는데. 그리고 작년에 그런 공모를 해가지고 올해 하걸로 하든지 해야지. 이건 시장님이 입만 열면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작년에 이제 연말에 우리가 행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 그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주민들이 그 앞쪽에 공간이 협소하고 하니까 예. 그런 부분은 좀 다른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평생 못하겠네, 그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4년 후에 찾을 겁니까? 언제 찾을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옥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지금 옥수 시장 같은 경우에 뭐 어떤 여건은 충분히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야시장이 됐든 안 그러면 우리 문화인 관광 어떤 공모 신청이 됐든 방법은 지금 찾으려 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 지금 27월 그 능포동 사무소 위에 이제 27월 그 저 파크 골프장도 이제 결정이 됐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제 전국에 있는 만 50세 이상 그 파크 골프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대회를 이제 앞으로 치르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같이 이렇게 시장하고 이런 것도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돼야지 그 상권이 살아나고 하는데 하여튼 저는 뭐가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우리 지역구 의원님 두 분이나 계시는데 그 약속을 계속 하고 뭡니까 저 간담회나 뭐 동민들하고 뭐 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해놓고 그것도 빨리 좀 추진 한번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너지가 같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시너지가 이상입니다. 일단 더 자세한 건 다음 주에 바로 행감이 있으니까 행감 때 좀 집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김두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아까 그 김영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 전용 부분 있죠. 예. 그 부분 80만 원. 그 지방재정법 49조 1항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55조의
55조를 보면 예산은 각 정책 사업 내에서 인건비, 시설비, 부대비를 제외하고는 각 단위 사업 또는 모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예. 우리 성과 보고서 8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성과 보고서. 예, 예. 이제 86페이지에는 이게 정책 사업 아닙니까? 에너지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추진한다. 이게 정책 사업 목표죠. 정책 사업이죠. 예, 예. 이게 내에서 이제 단위 사업은 우리가 지금 87페이지에 돼 있는데 그 우리 에너지와 관련된 거는 저 단위 사업이 90페이지에 있죠. 90페이지 한번 보시면. 예. 이제 그러니까 이 정책 사업 목표 내에서 이렇게 설정한 단위 사업 내에서는 이게 전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인건비나 시설비, 부대비에 포함되지 않아서 전용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맞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동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선지원과 들어오라 하십시오. 조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 아주동 조대영 의원입니다. 뭐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 많이 하실 거니까 179페이지 이 보조금 반납이 한 1억 되네, 그죠? 네, 179 특화 훈련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보조 여기 저 전체 앞에서. 네네네.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뭐 때문에 이래 보조금이 이게 내가 국비하고 도비 아닙니까? 도비고요. 예. 네. 그 지금 1억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그 하단에 보시면은 지역 특화형 직업훈련 장려금입니다. 예, 예. 요거는 이제 조선 경기가 나빴을 때 그 일자리를 좀 유지하려고 시행했던 사업인데 이게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요. 실제 그 신청한 것보다 교육 이수한 비율이 낮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낮게 된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대책은요? 이거는 남으면은 그냥 도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반납을 안 하려 하면 우리가 안-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네네. 이거는 예. 그 수요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사업입니다. 왜냐 그러면 과거에는 그 사람 일자리가 모자라서 이 생긴 사업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규모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좋은 거고 없어져야 할 사업입니다. 아, 네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은 한 1억 정도 보조금 반납했는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가 없네, 그지? 네네 맞습니다. 오케이. 하여튼 뭐 올해도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제 과장님 설명을 듣고 좀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 특화형 직업 훈련 참여 우리 성과 목표에서 이제 됐던 부분 여기는 상당히 이제 달성률이 높다. 성과가 잘 나왔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네. 이제 밑에 이제 조대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보조비가 반납이 돼서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괴리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네네. 방금 이제 과장님 설명을 듣고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뒷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80페이지에 우리 그 노동복지회관에 네. 그 변경 부분이 이제 밑에서 노동자 권익 보호에서 저기 이제 변경
됐습니다. 경비가. 네네. 어떤 내용으로 경비가 변경이 됐습니까? 노동자 근익 보호 사업 안에는 그 노동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5천만 원 있었거든요. 그 집행잔액 700만 원을 그 노동복지회관에 우리가 이제 그 준공하고 나서 입주 전 청소하려고 그 비용을 옮긴 겁니다. 예산 변경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9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우리가 당초에 10월에 그 격안하려고 준비를 해왔었는데 그게 늦어지면서 공공운영비가 남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조선지원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이월금이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네. 예. 작년에 근데 2월 됐던 게 조금 있습니다. 전년도 2월에 옥포 국가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하면서 전년도 2월이 28억 정도 있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하고 우리가 이제 집행 잔액이 꽤 많이 남았는데 네네.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전체 예산을 보시면 그 31억 7,600만 원이거든요. 집행자는 7,200만 원 정도는 1%도 안 되는 예산이긴 합니다만은 그 좀 필요한 부분 살려고 했던 부분 자산취득비에서 조금은 좀 더 두고 보고 운영하다가 사자 하는 이런 물건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구입을 좀 보류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전체에 대비해서는 1%도 안 된다. 네네. 그래도 이 불용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또 안에 센터 안에 또 필요한 부분이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제 나름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건물을 또 지어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발생해서 또 주경에 편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불용 처리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올해 이제 다시 네. 잡는 걸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네네.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금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지원과에 제가 보니까 한 집행잔액이 맞는 것이 세 군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설명을 듣고 싶어 하는데 산업도시 인프라 구축에서 한 9천 정도가 되고 도시상생협력 지원에서 한 8천 또 문화센터 건립에서 한 7천 그 집행잔액이 많아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노사상생협력 지원의 네. 그 8,900만 원은 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옥포 국가산업단지 문화센터 건립하는 그 잔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네네네, 있고. 포함되어 있고요. 그럼 산업도시 인프라 구축은 그게 179페이지 말씀하시죠? 예, 예. 네. 180페이지. 180페이지. 예. 노사. 여기에는 여기에 네, 이게 산업도시 그게 인프라. 다 포함되는 겁니다. 네, 그럼 포함되는 거. 예. 전체가. 네네네. 그 문화센터 건립 7천만 원 이거는 그게 이제 아까 김영규 의원님께서 말씀해 해주신 그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집행자는 일이 많이 남아가지고 조금 이제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그 복지회관의 그 집행잔액은 전체 비용의 1%도 제되지 않는 비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조금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이거 물어볼게요. 우리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참여가 목표는 1,000명인데 실적이 2,000명이나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8%를 달성했는데 네. 예산은 작게 썼습니다. 이게 좀 상대적인 개념 아닙니까? 정비를 해야 되는데 왜 반비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이제 특화형 그게 이제 지급되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올 하반기 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받은 교육이 있는 애 지급에 이어야 대한 그러니까 포함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인터벌이 보통 네. 정도 몇 개월 되죠. 몇 우리 개월 작년에 됩니까? 한 게 이번에 들어왔으니까 5월에 들어왔으니까 이게 사업주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네네 사업주한테 우리가 사례보험료 70%가 사업주가 부담하는데 거기 그거 일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 이제 직급 훈련 마치고 그러니까, 나면 예, 예. 임금비하고 기술 훈련비는 네네 3개월인가 맞습니다. 예. 직업 훈련 받으면서 6급 직업 훈련 받으면서 네네. 발생하는 우리 사대 보험료를 네 도비 시비로 해서 주는 그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예, 혹시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행감 다 있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 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들어오라 하십시오. 일자리 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2페이지. 예. 여기 보조금 반납금 해가지고 2억 5,400 정도 되네, 그죠? 예. 이게 밑에 이제 공공일자리 사업에서 한 2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신중년 일자리 사업에 한 1억 7천, 그 다음에 나머지도 이렇게 있는데, 요거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왜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한 3억, 2억 5천 이상이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지역 공동체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중도에 포기하시거나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을 공고를 하면은 2차, 3차, 4차 공고까지 해도 모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그렇고, 신중년 일자리 사업은 해양관광개발공사의 모노레일 사업 있지. 그걸 신청을 해갖고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요게 신청이 됐었는데 하고 우리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화제가 되는 바람에 요거를 취소를 시키도 위에서는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지금 그대로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밑에 거는 그것도 손 치고, 그 예. 공공일자리 사업은 이게 뭐 인건비가 작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일이 위험해서 그렇습니까? 이게 뭐 때문에 그 뭐 3차, 4차 이래 공모를 해도 이게 사람들이 안 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뭐 어떤 공공일자리 사업인데. 조금 농업 쪽 같은 경우에는 거제면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자차로 차를 좀 이동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포 뛰고 나면 남는 네. 게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 결론적으로. 그러면 예산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일자리는 계속 필요하다 하시는데 에, 이제 본인들하고 좀 맞는 그게만 좀 안 맞다 싶으면은 그냥 바로 좀 많이 그만두시는 이 편입니다. 금액이 이게 2억 정도면은 작은 금액은 아닌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뭐 2,500입니다. 2,500 예. 반납금에 2,500밖에 안 됩니까? 일자리 공공일자리 사업 보조금 반납. 그러니까 지역 공동체가 2,500이고 신중년이 1억이거든요. 예. 위에 밑에.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뭐 불난 것 때문에 1억 7,400이 이렇게. 예, 거고. 신중년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인건비뿐만 아니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기타 이런 걸 다 쳐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도 신중년 일자리 사업은 경력형이라서 여기도 농업 분야의 경력 쪽에 인력 풀이 부족으로 또 이것도 집행잔액이 좀 발생한 사항이 있고 이랬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뭐 국도비 받아가지고 이제 반납한다는 거는 사실은 뭐 좋은 현상은 아니지 예, 않습니까? 저희도 안 하려고 예.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좀 잘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보조금 반납은 이렇게 됐고, 우리 앞에 성과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예.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가 좀 저조합니다. 예. 목표는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목표 수치는 제대로 잡았는데 이게 행정안전부 주최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요게 2023년도에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중간에 청년들이 그만두면은 대체 채용을 하게 돼 있었는데 작년에는 대체 채용을 못 하게 돼 있었습니다. 지침상으로 내려오는 게. 중도 포기자들에 대한 대체 채용을 못 하게 하다 보니까 그 대체가 없다 보니까 그 목표치가 그럼 처음에 이제 내려올 미달됩니다. 때는 350명 목표가 예, 예. 잡혀져 있는 예. 거고, 예. 거기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체 채용 부분에 예. 이제 안 되는 인원이 이제 한 예, 70, 그 뒤로 계속해서 70명 못 정도 채용을 되네요. 못 하니까 예. 주로 이렇게 나간 이유가 뭡니까? 안 한 이유가? 이거 보통 이걸 보고 들어왔다가 한 좀 자주 좀 많이 나가는 편이거든요. 외부로 나가거나 좀 월급이 급여가 조금 더 나은 데 있으면 또 바로 가버리거나 뭐. 그래서 저희가 장기 건속을 유도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었는데 청년들 자체가 조금만 급여만 높으면 바로 이동을 해버리니까
그 결국에는 이제 일자리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이제 잠깐 머무는 이제 그런 올해 하는 애들도 그래도 있지만은 되버리니까. 조금 나가는 경향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렇죠. 특히나 우리 이 지역에서가 아니고 외부로 나가버리니까. 그 명시월 관련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명시월 관련해서 우리가 청년 유턴 플러스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청년 도약 그다음에 창업 도움 플러스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명시월이 좀 있었습니다. 그 청년 유턴 같은 경우에 작년에 있는 금액하고 올해까지 해서 다 이제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청년 도약 같은 경우에 작년에 명시월이 좀 남은 부분이 한 6,800만 원 남았는데 올해 또 상당 금액이 들어오다 보니까 명시월이 좀 남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명시 2월 같은 경우에는 예산 남은 사항을 기타 보상금은 전부 다 명시 2월 시키라고 우리가 저 도에서 지금 내용물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기타 보상금은 예. 어떤 겁니까? 그 희망 플러스나 우리가 저 뭐 도움 플러스나 여기서 기타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입니다. 보조가 예, 해주는, 예, 예. 인센티브 관련은 전부 다 명시 2월 시켜가지고 예산을 올해 예산으로 쓰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그래서 사후로 명시일감이- 이렇게, 예, 사후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예, 그런 개념이다 예, 보니까 예. 넘어간 겁니까? 그러면 올해는 지금 벌써 이제 집행이 되고 있겠네요. 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유, 과장님, 뭐 제가 답변 중에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저기 농업 개발원에 그 공공 일자리에 있어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거나 또는 포기자가 발생하니 채용이 이제 빠르게 안 됨으로 해서 반납금이 보조금 반납금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예. 하셨어요. 예. 그게 무슨 정확히 저도 잘 공공근로 사업입니까? 신중년 일자리 사업? 신중년 일자리 사업. 아, 신중년 일자리 사업. 예. 이 보조금 반납금 1억 7,400이네요. 그죠? 예. 음. 이게 저 모노레일 관련이 1억 천이거든요. 네. 인력이. 그러면은 대략 한 6천 정도는 농업개발원에서 개발은뿐만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재료비, 저희가 공공 운영비도 있고요. 예. 사무 관리비도 있고 그 모든 게 다 포함시켜 가지고 그랬습니다. 이제 얘에 해당되겠네요. 그죠? 거기도 보니까 저는 제가 알기로는 그 농업개발원에서 공공 일자리로 참여하는 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아서 이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제가 아는 바로는 그 공공 일자리 기간이 또 8개월짜리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저희는 8개월 아니고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농업개발원에서 또 따로 모집하는 인력이 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네, 그래서 그거하고는 조금 제가 헷갈렸어. 예. 이하고는 좀 다른. 예,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노재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거는 이제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예. 예산 관련된 건 아니고 아까 전에 이제 우리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중간에 이제 중도에 빠지는 분들이 예, 예. 많다 보니까 예.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책을 조금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거를 하더라도 빠지게 되면 일부 이제 페널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제 뭐 10명이 다 참가하고 싶은데 자리는 5자리밖에 없어서 5사람이 들어간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중간에 하다가 빠져버리면 실제로 못했던 5명들이 조금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페널티라도 어떤 조건부 페널티라도 있어야 되는 지금 게 그런 아닌가. 페널티는 없고 저희가 보면은 이제 3개월 이상 장기 건속할 경우 뭐 이제 이런 어떤 제한적인 조건은 있거든요. 그런 조건에 부합돼야지만이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요런 조건에 부합이 되더라도 그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이 이제 이게 국고 보조로 내려오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 지자체 자체적으로 별도로 만들 수는 페널티를 없다. 적용을 할 수는 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별도로 우리가 지금 계획해서 하는 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저희가 하는 거는 뭐 스펙업 사업이나 기타 구직활동 수당 지원 사업 요런 거고요. 큰 요런
덩치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제 스펙업이라든지 이런 예. 부분은 예. 뭐 잘 되고 있습니까? 이 그거는 지금 신청 들어오는 스펙이. 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홍보를 하고 이제 있고요. 중간에 빠지거나 이런 경우가 그런 건 없나요? 없습니다. 자기들이 응시를 하고 나면은 네. 뭐 그 응시 지원료니까요. 응시하고 나면은 신청하면 바로 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유독 이 청년 일자리 사업만 이렇게 빠지냐 70 이게 이제 아,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인데 네.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요게 자기들 3개월이나 뭐 근속 이렇게 어느 정도 임금비만 받으면은 또 공모만 보고 들어와가 아니 이제 그 사항만 보고 들어왔다가 회사 측에서도 이제 회사에다 지원해 주는 것도 있다 보니까 회사가 또 청년들을 모집했다가 또 청년이 나가면은 또 어쩔 수 없이 잡아도 나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니까요. 회사에 이제 예. 그 청년들이 이제 부합해야 되는데 그 일이 안 맞아서 나가는 경우도 예, 많이 그런 발생한다. 경우가 좀 많은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우리 메이크 센터 예. 운영이 매우 잘 됐네요. 예. 아 이거는 뭐 아주 잘하신다고. 왜냐하면 이거 메이크 센터 이용하시는 분이 많은 만족도를 보이시더라고요. 예. 예, 여러 가지로 뭐 잘 활용하고 있다고. 특히 이야기 좀 3D 프린트 특히 잘 활용하고 있다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근데 이제 이게 무려 한 3배 정도 늘은 거 아닙니까? 예. 3배 정도 늘면 인원이나 예산이나 뭐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왜냐면 최초 목표치가 여기도 보니까 낮게 설정이 돼 있다 이러는데 원래 그러면 한 10,000명 정도는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2025년도까지 보조 사업 돼 있거든요. 국고 지금 네. 신청이.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2025년 이후에는 국고 보조를 받지 못할 경우에 뭐 자체 시비로 운영을 해야 될지 어떨지 지금 실적이나 기타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면밀하게 지금 검토를 해볼 겁니다. 최우수 받았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앞으로 2025년 이후에는 아마 이거 메이커 센터가 국고가 보조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황을 보니까. 그게 국고 보조가 안 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그래서 되는데 그게- 이 시민 만족도 높은 정책은 어찌 보면 정부에서도 반영해 줘야 되는데 내년까지는 보조금 사업이고 예. 그래서 5년이면 뭐 저희가 사업으로 해도 돼. 올해도 우리가 시비를 좀 더 부합을 시키긴 1억 했습니다. 4천밖에 안 되네요. 예산은. 그 시비가 올해도 조금 뭐 몇천만 원 좀 더 했고 내년에도 할 예정이고 2025년 한 이후의 상황을 저희가 한번 실적이랑 이런 게 봐가지고 자체 시비를 하든지 일단은 그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볼 겁니다. 그럼 현재 예산이 그러니까 2억 9천이네요. 예예. 2억 9천 뭐 예산을 더 정도 올리거나 할 한다면은 장소 동네가 자체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장소 자체도 옮겨야지. 아. 지금 거기가 협소하고 하니까. 예. 그거 하고 근데 이거는 또 좀 이해가 안 돼서 물었는데 청년 이주 정책하고 청년 월세 지원이 예산액 대비 사업이 제가 보기엔 좀 저조하다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은 그 최대한 뭔가 사업이 어떤 사업자가 하다가 어디 뭐 딴 데 가버린다든지 뭐 한다든지 되면 제때 뭐 부서에서 힘들겠지만 좀 발굴 노력을 더 하면 굳이 이렇게 반납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주 정책 같은 경우에는 7천만 원인데 예. 4,700만 원 쓰고. 아니 저희가 3,000만 원. 받았는데 이제 서류를 자기들 내야 되는데 서류를 제출 안 하고 또 중간에 전출을 해 가버리고 뭐 이런 경우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는 없는데 예. 빠지는 자리를 펄떡펄떡 채워야. 저희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빨리빨리 채워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뭐 그게 부서에 물론 힘들죠. 여러 가지로 힘든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성을 좀 알겠습니다. 띄워주셔야 되지 예. 않나. 월세 같은 경우는 건축가도 같이 받는 게 있다 보니까 이중으로 이제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모집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 한 번씩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던데 그 제시에서 월세 주는 거 있다던데. 근데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은 또 조건이 또 안 맞는 거래.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홍보도 뭐 위원님들께서도 좀 같이 해주시고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주 예. 합니다. 예. 저는 자주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 좀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혹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 창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점심시간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